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바로 한 사람의 실제 법원 서류인데요. 7,500만 원.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?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. 이게 그냥 빚 갚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 재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보세요. 7,500만 950원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. 평범한 20대 직장인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총액이죠. 와,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나요? 바로 이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사람의 재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. 이런 상황을 보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아니,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? 정말 막막하잖아요. 과연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?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서류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문제의 본질부터 파고 들어야겠죠. 도대체 이 7,500만 원이라는 빚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그 배경과 구성을 첫 번째 섹션에서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의 주인공, 바로 96년생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. 그런데 빚이 쌓인 이유가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이에요. 딱 한마디, 생활비 부족 때문이었답니다. 심지어 가족 소유의 집에 월세 부담 없이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. 참,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.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채무의 구성입니다. 빚의 대부분, 특히 이 가장 큰 덩어리 보이시죠? 이게 에큐온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었어요. 카드값도 있긴 한데 핵심은 저축은행 대출이었다는 거죠. 이 그림 하나로 빚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. 자, 그럼 이 막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이 마련해둔 길, 바로 새 출발로 가는 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 길의 이름 바로 개인회생입니다. 이게 중요한 게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파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개인회생은요,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짜는 겁니다. 그리고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인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. 이 제도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, 즉 재활에 있다는 겁니다. 빚진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주고 돈 빌려준 사람에게는 파산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까요?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법원에 제출된 5년짜리 변제 계획안의 핵심 조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60개월, 바로 5년입니다. 계획의 총 기간이죠. 와,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건 무슨 단기적인 꼼수가 아니라 5년 동안 성실하게 갚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인 셈입니다. 그리고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45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원래 갚아야 할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딱 45%만 갚으면 된다는 조건으로 빚이 재조정된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?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.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. 0%. 이 계획안에 따르면요,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이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까지 단 1원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. 와, 오직 원금의 45%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사실상 이자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재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5년간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죠? 2025년 5월에 첫 번째 돈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달 꼬박꼬박 약속을 지키고 마침내 2030년 4월에 60번째 마지막 변제를 끝으로 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. 시작과 끝이 정말 명확한 구체적인 로드맵인 거죠. 자,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? 매달 대체 얼마씩 갚아야 하는 걸까요? 그리고 그 금액은 또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?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계산 과정, 바로 월변제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입니다. 자, 먼저 법원이 이 사람의 월 소득을 확인해요. 약 184만 원이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돈을 다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
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,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28만 원은 이 돈은 생활하는 데 쓰세요 하고 보장해 줍니다. 그리고 월급에서 이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, 이게 바로 가용소득, 즉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계산된 월 가용소득이 약 55만 4천 원. 이 돈을 이제 채권자들이 각자 받아야 할 빚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달 갚아야 할 돈으로 확정된 금액이 바로 55만 4,003원입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지켜야 할 약속의 금액인 셈이죠. 근데 왜 하필 이 금액일까요?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. 무리하게 모든 소득을 뺏어서 계획이 중간에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만드는 것, 이게 바로 이 제도의 성공률을 높이는 진짜 비결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잠깐만.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완전 손해 아니야? 그쵸? 왜 채권자들이 원금의 반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는 이런 계획에 동의를 해주는 걸까요? 5번째 섹션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해답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에 숨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.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버려서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치운다면 채권자들한테 얼마가 돌아갈까? 이걸 계산하는 거죠. 그리고 법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최소한 이 금액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. 만약 이 사람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약 2,855만 원에 불과했어요. 이게 바로 청산가치죠. 하지만 5년간의 회생계획을 따르면 총 3,324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자, 어떠세요?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파산시켜버리는 것보다 이 회생계획을 따르는 게 돈을 더 많이 받는 훨씬 이득인 장사인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논리적인 결론이에요. 이 계획은 빚진 사람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돈 빌려준 사람에게도 최악의 상황엔 파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라는 거죠. 관련된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법원이 오케이, 합리적이네 하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법적 절차가 갖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과연 회생이란 무엇일까요? 이 문구가 개인회생제도가 주는 궁극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5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다 갚고 나면 갚기로 했던 그 3,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빚, 그러니까 약 4,2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. 오늘 저희는 실제 법원 서류 한 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재정적 회복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. 보셨듯이 이건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었죠. 5년간의 성실함, 그리고 법제도의 지원, 또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이 만들어낸 하나의 재활 과정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재정적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